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 원리 기준까지 봤어요. 복습해요. 자, 우리가 일단 평가의 목적부터 다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평가의 목적은 뭡니까? 성학성분, 성학성프가 있었죠. 성학성프가 있었고, 성은 뭡니까? 일단 먼저 성취, 아니야, 성장 촉진. 그러니까 이 성장 촉진은 뭐냐면 결국에는 학습자의 전진을 모니터링해서 결국에는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의 목적은 뭐야? 학생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성장을 촉진, 학생의 그 실력이 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학습 수준,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그거 있으면 학습 개선을 할 수 있지, 학습 지도 개선. 그러니까 이제 학습 지도를 토대로 이제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은 또 뭐야? 성취. 내가 그만큼 수학에 대한 어떤 학업 성취, 그러니까 얼만큼 이걸 성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성취를 이제 평가는 성취를 인식하게 되죠. 인식, 평가,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성학성 프로그램 개선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가치 판단을 위해서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평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학생이 이걸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가서든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원리는 뭐예요? 길다죠. 첫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은 뭐냐면 일단 우리 수업에 대한 어떤 학습 목적, 목표, 그리고 이게 수업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양한 내용, 우리가 이제 다양한 내용, 절차였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상대적인 강조가 필요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내용과 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가 필요했고, C 세 번째가 뭐예요? 목적, 목표, 수업 내용에 부합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학적인 도구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학 도구를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다? 공학 도구를 활용을 해서 수업에 대한 어떤 수업 내용 그리고 활용하겠다 이거겠지. 수업 방법 및 활동. 이렇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1. 다양한 출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양한 출처인데, 이 다양한 출처는 뭐냐면 A. 뭡니까? 일단은 다양한 출처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평가의 원리잖아요. 이 원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평가의 원리는 이걸 이쪽에서 써먹고 저쪽에서 써먹어야 돼. 다양한 출처.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같은 어떤 수학 개념을 배웠어.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어떤 문제에 적용시켜야 돼. 문제 상황. 쉽게 요약하면 이거죠. 뭐 문맥과 형식, 문제 상황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 그러니까 여기에도 쓰일 수도 있고 여기에도 쓰일 수도 있다. 평가의 원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적당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합해야 돼. 적합한 적절한 평가 방법. 적절한 평가 방법이어야 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에는 우리가 적절한 평가 방법을 해야 평가의 그거를 알 수가 있지. 발표만 잘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필고 잘 안 보면 발표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유리해 버리니까 우리가 권리에는 적절한 평가 방법. 그러니까 이것도 지필도 들어가고 발표도 들어가고 논술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 평가의 기준은 뭡니까? 결국은 이거죠. 평가의 기준은 일단 중요한 수학. 이건 우리가 평가 기준은 다 평가라는 건 다 누구나 알아야 하고 그거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겠어?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유용한 추론을 해야 돼. 추론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알고서 그거를 잘 적용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어? 결국에는 학습을 뭔가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 촉진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개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일관성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교육과정이랑 잘 맞는지,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 평가 기준인지 부합하는지 이런 거를 꼭 따져봐야 돼요. 확인,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봤고요. 평가에 이제 8번 과정 볼게요. 자, 그래서 과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과정과 엔드 절차를 한꺼번에 일단 우리가 이제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계획을 하겠죠. 그렇죠? 평가 계획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평가 계획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평가 계획을 토대로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에 대한 그 자료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수집을 해서 평가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평가 계획을 토대로 정보 수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수집하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떠한 정보인지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해석을 하다 보면 또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또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해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가 나오겠어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결과를 활용하다 보면 조금 잘못된 해석은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평가 계획을 토대로 결과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 어떤 결과를 정보를 수집해서 해석하고 결과를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평가 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요. 평가 계획을 토대로 주르륵 해가지고 그러면 결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에서 결과를 활용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니까 수집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수집을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면서 이런 거 하면 괜찮겠다 하면서 계획을 할 수도 있고요. 평가 계획 토대로 바로 이거 정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그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평가 계획을 했어, 정보를 수집해, 정보를 해석을 해, 결과를 활용을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요약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과정 및 절차인데 이걸 봤으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일단 평가에 대한 평가 목표를 설정을 해요. 평가 목적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평가의 목적이 뭐냐. 근데 우리 아까 목적 이야기했었어요. 평가의 목적. 우리 평가의 목적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성학성부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성은 일단 성장을 촉진하는 학습자의 전진에서 모니터링에서 그 발달을 촉진하는 성장을 촉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학습에 대해서 학습 수준을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지. 그러니까 학습을 이제 선생님들이 학습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학습 지도 개선. 그 다음에 성은 뭐야? 성취. 수학적인 성취 이거를 촉진해야 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 이게 이제 평가 목적을 설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평가 목표가 설정돼요. 목적과 목표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죠. 목적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평가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평가 도구라는 말을 써요. 어떻게 평가할 거야? 논술형을 평가할 거야? 아니면은 뭐 그냥 OX 퀴즈가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 도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되겠지요.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 선정하고 제작을 해서 다 만들었어.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평가를 실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에 대한 결과를 선생님들이 보고 처리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 결과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네들이 이런 걸 못했구나, 이런 걸 잘했구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해주면 참 좋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과정인 거고 요 두 번째 이거는 절차야. 이거 우리 절차는 평가에 대한 목적을 설정하고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어떤 평가 도구를 선정하고 그리고 제작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실시하다 보면 평가 결과를 처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평가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활용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절차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평가의 영역.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9번 해가지고 영역 이거 봐야 되거든요. 영역과 방법은 근데 너무 중요해서 번호를 새로 매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평가에 대한 것들 주로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가의 영역. 이거 채점 방법 두 가지 비교해야 되고 지식도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고 시험 문제 단골이라서 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 영역하기 전에 다시 요점 정리해줘야지. 요점 정리할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평가에 대한 거 요약 정리해야죠. 안 하면 안 되니까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요점 정리. 우리가 일단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가에 대한 첫 번째는 정리. 결국에는 학생의 데이터가 있어요. 학생의 데이터가 뭡니까? 결국에는 수학에 대한 어떤 수학 지식과 결국에는 지식과 뭐였지? 지식과 내용인가? 또 헷갈려? 수학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인계 그리고
교과 이해, 그 다음에 성향, 응용 능력, 성향, 응용 능력, 성향 이런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목적으로 추론하는 거였어요. 추론하는 과정. 목적을 통해 추론하는 과정 이거였고, 결국에는 의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어떤 학업, 학습, 성취, 학습, 평가, 성취 이런 것들 평가를 토대로 결국에는 관련 대상장 엄마, 아빠, 학부모, 학생 대상자에게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교육적으로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판단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할 수가 있었죠. 학습 성취.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현행에서의 수학 평가, 수학과 평가였나? 현행 수학과의 평가는 어떻게 됐어? 결론은 no bad였어. bad.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가 현행 수학에서는 결국에는 고등 탐구력, 그게 탐구정신, 뭐 창의력 이런 고등 능력인가? 고등 정신 능력과 플러스 그 다음에 정의적인 능력, 흥미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측정하기는 너무 투허드해. 투허드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고등 정신 능력 플러스 정의적인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탐구, 그리고 뭐 이제 이거 탐구 창력. 이거는 이제 뭐 흥미 같은 거. 그러면 측정이 투어드 하니까 어려워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측정이 어려우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측정이 어려우니까 원래는 이제 평가를 토대로 결국에는 교사는 이제 수업에 대한 수업 개선과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투허드 하니까 이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수학 교육에서도 개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반성하고 개선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동향은 뭐야? 결국에는 옛날과 오늘날을 비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봐. 우리는 일단 전인적인, 그러니까 우리 수학을 그냥 딱 여태까지는 이런 것만 얘기했어. 등급, 선발. 우리는 전인적인 인재를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평가. 인지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플러스 정의적인 것까지.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성적만은 이게 여기가 아닌가?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평가. 그렇지? 그 다음에 단편적인 지식 문제풀이 가능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추론,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그런 창의력 등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지선다형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서술형이니 프로젝트니 자기평가니 관찰이니 뭐 면담이니 포트폴리오니 등등등 그런 다양한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 그렇지? 그리고 하기 쉬운 평가가 아니라 여기서 가치가 있는 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 미흡하게 활용을 잘 안 하지만 평가를 토대로 이제 학습자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교수자는 교수학습 거기 지도의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향을 봤고, 다섯 번째가
목적이었나? 평가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평가에 대한 원리. 7번째가 평가에 대한 기준. 8번째가 평가에 대한 그 과정 및 절차. 그 다음 영역은 2번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 목적은 간단하게 이렇게 써요. 성학, 썰할 때 성학이 아니라 성학, 성부. 일단 우리가 이 성은 뭐예요? 성장, 촉진. 학습의 어떤 여기서 용어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학습의 전진을 위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촉진시킨다, 발달을.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습 지도 개선. 그러니까 학습 지도 개선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평가를 토대로 평가를 하는 목적은 얘가 얼마큼 학습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판단하고 싶어서야. 그럼 결국에는 이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학습 지도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해줘야 돼. 못하는 애들한테는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성취 촉진이야. 그러니까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배웠으면 그 수학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수학의 성취를 도달을 해야 되지. 목적이 그거야. 내가 얼마큼 이루고 싶은 걸 도달하기 위한 거. 성취.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 개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뭐냐면 어떤 우리가 결국에는 배운 걸 토대로 써먹어야 되잖아.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가치가 없으면 안 되거든. 이거 가치 있는 활동, 이게 이제 프로그램 가치. 4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원리는 뭐야? 일관성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수업 목표에 맞는지, 그리고 공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수업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 활용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적인 센거가 있었는데 다양한 내용과 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조가 필요한 일관성, 그 다음에 다양한 출처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력 쪽으로 사용하는 과제, 수학 사고력 과제, 사고력을 나타내는 과제라고 했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학 어떤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제랑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어떤 수학적인 개념 속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상황에 또 나타내는 과제, 문맥 형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출처가 있어야 되고, 일다 적합한 학습인지 따져야 돼. 그러니까 적합한 학습이라는 부분은 평가 방법 인지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어 있는지 따져야 되고, 우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수학.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수학은 평가를 know and can. 그러니까 평가를 다 알고 있는지,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이거 평가 이거 알고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할 수 있는 수학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수학이고, 그 다음에 2개 묶었지? 그 2개 묶은 거 같이 갈 거야.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두 번째는 학습을 촉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어야 돼. 평가는 수학 학습을 촉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갔던 게 결국에는 유용한 추론이 가능해야 돼. 내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공개성과 공평성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일관성. 잘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따져줘야 돼. 그다음에 과정 절차는 이렇게 갔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과정부터 가보면,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계획하겠지. 그래서 이제 평가를 계획해. 그러면 이 평가를 계획했으니까 정보를 수집해야 돼. 그러면 정보를 수집하니까 결국에는 정보를 수집한 걸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평가 결과를 또 활용을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활용했지. 그러니까 정보 수집, 정보 해석, 결과 활용. 수집평가의 결과를 활용해야 돼. 이게 서로 다 연구적인 관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절차는 뭐야? 일단 평가의 목표 말고 목적부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가 목표야.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평가 도구를 설정을 해야 돼. 도구와 그리고 그다음에 평가 도구를 선정을 하면서 평가를 이제 제작을 해야지. 만들어야지. 도구 선정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처리해야 돼.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썼는지 분석, 애널리시스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한 거를 토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결과를 처리하고 해석을 했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활용은 그대로 결과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6단계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평가의 영역. 우리가 평가의 영역에서 일단 다룰 건 개념적 지식과 그리고 절차적인 지식이 있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개념적인 지식부터 볼게요. 우리가 개념 지식의 평가가 뭐냐? 결국은 이 개념 지식에 대한 평가. 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개념이에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 기호, 정의,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예시들을 알고 있는지,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지, 개념의 다양한 의미를 인식하는지, 개념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개념 지식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뭐 용어, term, 기호, notation, definition. 개념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example, 예시를 남지,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한 가지 표현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개념의 다양한 의미를 인식하는지, 그리고 개념을 상황에 어떤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근데 우리가 개념적인 게 있으면 절차적인 것도 있거든요. 절차적 지식의 평가. 이건 뭡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절차적인 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절차를 시행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절차를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이 절차를 언제 적용할지, 그리고 절차에 타당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절차를 그 절차가 지식의 배경을 이루는 개념적 지식을 아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절차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고 쓰면 되겠지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배경 지식, 개념적인 지식을 아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절차적 지식의 평가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일단 크게 평가의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개념적 지식, 두 번째가 절차적 지식. 그럼 개념적 지식의 평가는 뭐냐라고 한다면, 개념적 지식의 평가.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죠. 결국에는 어떤 용어나 기호, 정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용어, 기호, 정의, 예제, 예시를 맞는지, 그다음에 개념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념을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개념적인 지식, 그럼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그럼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뭔데? 어떤 용어,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 용어, 기호, 정의. 그 다음에 어떤 예시를 하는지, 그리고 개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고, 어떤 개념이 결국에는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개념적 지식의 평가고, 그냥 뭔가 개념이랑 관련된 용어, 지호, 정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개념을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개념적인 지식의 평가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인 지식의 평가, 이건 뭡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들소 왜, 언제 절차를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에 타당한 why,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이 절차를 지식의 배경을 이루는 어떤 개념적인 지식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까지 포함.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나와있냐면 지식의 배경을 이루는 개념적인 지식. 너무 말이 길어. 일명 배경 지식라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개념적인 지식이랑 절차적인 지식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는 채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점 기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단 먼저 개념적 지식의 평가, 개념적인 거 먼저 살펴봅시다. 먼저 어떻게 개념적 지식에서는 채점을 하는지 평가 기준을 그리진 않을게요. 볼게요. 그냥 개념 1점, 개념적 이해와 거리가 멀거나 개념을 크게 잘못 이해함,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 그림, 기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 그다음에 관련된 수학적 절차에 대한 절차가 나오긴 했지만 절차라고 절차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부족하다?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점, 개념적 이해와 다소 거리가 있거나 잘못 이해함, 개념을 표현하는 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함. 수학적 절차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였으나 실수를 하였으면 개념 이해가 약함. 그 다음 개념적 이해의 결점이나 오개념이 거의 없음. 여기 다 개념 얘기야.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절차적인 건 뭐냐면 1점 봐. 연산과 절차를 잘못 사용하였거나 중요한 실수가 있음. 그 다음 절차의 단계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음. 그 다음 경미한 실수가 있으나 연산과 절차를 적절하게 사용함. 개념자가 없으면
다 절차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우리 평가 영역에서 일단 개념적 지식, 절대적 문제, 절차적 지식 두 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 라는 걸 일단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다시 쓸게요. 문제 해결력. 자, 우리가 일단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바르게 풀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확장하여 일반화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를 구성하는 능력과 주어진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결국 문제 해결력을 주로 지필 검사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지필고사에서 사용하고 결국엔 문제 해결력은 문제 이해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바르게 풀고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확증해서 일반화하는 능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문제 해결력은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문제를 이해를 하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풀면 되겠다. 적절하게 이제 계획 수립 후 문제를 풀겠지. 풀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답이 맞는지 확인. 그렇게 결과의 타당성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확장을 해서 결과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겠다. 그리고 요거 능력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 다음 게 중요해요. 뭐냐면 결국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를 구성하는 능력과 적절한 문제를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해결력은 결국에는 문제를 일단 이해를 하고 결국에는 적절하게 어떻게 풀까 계획을 수립하고 풀이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풀이를 했으니까 그걸 다 맞춰가지고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결국에는 어떤 주어진 문제에서 첫 번째 봐봐 적절한 문제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를 구성하는 능력 이게 첫 번째. 다시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를 구성하는 능력 적절한 문제를 구성하는 능력과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를 포징하는 그러니까 제기하는 능력까지도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측정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총체적 측정 방법, 두 번째는 분석적 측정 방법. 그래서 볼게요. 총체적 측정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적 측정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총체적 측정 방법은 뭡니까? 풀이를 할 때 이 풀이 전체를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로 분배하는 거죠. 그리고 각 수준에 대해서 이 수준이 도달하기 위한 이걸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주는 거예요. 기준을 마련하고 풀이가 이제 몇 개 수준, 이런 수준, 저런 수준 이렇게 수준들을 다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수준 정도 되겠다. 그래서 학생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속하는지 책정하는 방법이 총체적 책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적 책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풀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눠요. 단계로 나눠. 그리고 각 단계를 세, 네 단계 세부 수준으로 나누어서 단계를 나누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세부 수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각 단계를 세부 수준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줘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자, 예시를 좀 바라봅시다. 일단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일단 먼저 첫 번째가 총체적이거든. 제시한 사람이 두 명이랑 틈이랑 말로.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 총체적인 책정 방법이긴 하지만 살짝 달라. 총체적인 거는 결국은 풀이 전체를 가지고서 몇 개 수준을 딱딱딱딱 그리고 그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죠. 이루기가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고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 해결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렇게 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걸 단계별로 나누고 여기서 점수고요. 답 맞았다 2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틀렸네 감점. 하지만 점수 6점 정도 주고 우리 아예 다 틀렸으니 감점. 처음에는 이거 잘 설정했으니까 5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우리가 보통 수행평가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 저거지. 총체적인 그게 아니라 분석적 측정 방법. 총체적인 측정 방법은 봐봐 이런 거야. 일단 먼저 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1점 잘못된 접근, 부정확한 수학적 표현, 이해 구조, 문제 해결 시도. 그러니까 이 풀이 전체를 가지고서 이제 점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4점 보면은 효과적이고 세련된 접근, 수학적 표현의 광범위한 사용, 명확한 추론 사용, 연결성과 종합성과 추상성을 갖춘 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3점 바른 접근. 다음 어린과 수학적 표현의 효과적인 사용. 그러니까 이 정도 사용해서 점수를 그냥 딱 주겠다는 거야. 딱딱딱 나눠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0점부터 있어. 0점부터 4점까지 있고 거꾸로 가루가 있어. 예를 들어서 0점은 하나도 시작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완성한 경우, 얘는 이제 결과, 그 다음에 1.5 접근.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만들어 놓은 게 말로냐. 어쨌든 풀이 전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풀이 전체를 이제 여기 부분 몇 개 수준별로 나누고 그 수준에 대해서 다루다 못하면 빵점.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달했으면 1점, 이거 조금 더 달했으면 2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총체적 측정 방법. 그러니까 풀이 전체를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점수를. 이게 이제 총체적인 측정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거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었지? 분석적 측정 방법이 있었지? 우리가 이제 이 분석적 측정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를 했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 그리고 풀이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다음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점수 몇 점, 빵점부터 6점, 빵점부터 3점 해가지고 여기서 점수 부여해서 다 합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석적인 측정 방법은 풀이 전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인 거지. 과정을 세분화한 거야. 단계별로 구분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계별로 구분한 거를 세분화한 거지. 그래서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 이게 이제 채점, 분석적 채점 방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력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력을 측정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제일 먼저는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받고, 문제 해결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한 걸 토대로 풀이 방법을 좀 계획을 해보지. 그리고 풀이를 시작을 하지. 그리고 그 결과를 타당성을 확인하지, 맞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결과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하는 거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서 결국에는 적절한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문제를 포징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총체적인 측정 방법을 다시 얘기하면, 총체적인 측정 방법은 뭐야? 결국에는 총체적인 측정 방법은 풀이 전체를 어떻게 해요? 나눠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각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또 나눠. 구체적인 기준, 점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기준을 나눠. 이미 풀이 전체를 몇 개 수준으로 분배한 거에서 점수가 나눠지는 건데, 그 중에서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적 측정 방법은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 과정을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거기서 또 이제 세분화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고 별개별로 구분하고, 이걸 이제 세부 수준으로 세분화 시키자. 그러니까 즉 세분화 시켜서 세부 수준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총체적인 거는 풀이 과정 전체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누고,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러니까 먼저 수준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준을 하는 거라며, 얘네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가지고서 단계별로 나누고, 여기서 이제 수준을 결정하는 거지. 근데 쟤는 풀이 전체를 가지고서 수준으로 분배를 해. 몇 개의 수준. 그러니까 0점부터 4점까지.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기준을 부여하는 거라면, 얘는 거꾸로 먼저 단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수준을 나누자. 세부 수준을 먼저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가장 커요. 무엇보다도 이제 분석적 측정 방법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먼저 단계별로 나누고, 거기서 이제 세부 수준을 도입을 하는 거라면, 총체적인 거는 풀이 과정 전체를 수준으로 나누고, 몇 개 수준으로 나누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 각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준이 먼저 나오는데 얘는 수준이 나중에 나와. 수준으로 분배했다는 얘기는 점수를 표를 나눴다는 거거든. 점수표를 나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수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점수 안에 구체적인 기준들을 넣는 거야. 도달하기 위한. 근데 얘는 이제 단계별로 무슨 단계 거기서 세부 수준, 점수 부여 이런 거지. 어려운 거. 그래서 이제 문제 봤고요. 사실 이번 전에 1번이 개념적 지식에 개념적 그리고 절차적 지식 있었죠. 그리고 개념적인 지식은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랑 비슷한 뭐 용어, 기호, 그다음에 정의, 예시, 그다음에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이 다 개념적 지식의 평가였어. 그리고 개념에 대한 개념의 어떤 다양한 의미, 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듯이 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게 개념적 지식의 평가. 그다음에 절차적 지식의 평가는 일반적인 어떤 절차 시행. 근데 그 절차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 절차가 일어나는 타당한 이유 Y, 그 다음에 이 절차가 결국에는 배경 지식까지 다, 배경 지식을 아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절차적인 지식. 절차 나오면 절차적인 지식인 거고, 개념, 용어, 정의 이런 것들 나오면 다 개념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로 3. 우리 가로 3번은 이제 뭐겠어? 의사소통 능력. 우리가 평가의 영역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평가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근데 결국은 핵심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가져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돼. 지필교사, 주로 지필교사에 사용을 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어야 돼. 이제 구성할 수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결국엔 그래서 총체적인 측정 방법, 결국에는 풀이 전체를 세부 수준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세부 수준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나누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체적인 기준을 나누는 거. 그다음에 분석적인 방법은 측정 방법은 뭐야? 결국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몇 단계로 구분을 하고 거기서 세부 수준으로 나누는 거. 그 차이. 그 다음에 의사소통력은 뭡니까? 수학에 대해서 분말 쓰지. 듣기. 말. 쓰. 예. 듣말씀. 듣고 말하고 쓰기. 듣고 말하고 쓰고. 듣고 히어링. 말하고 say. 쓰고 writing. reading. 아무튼 읽는 게 말하는 거 아니죠? 아무튼 이 듣말스를 토대로 어떤 수학을 듣고 말하고 쓰는 그런 활동을 토대로 수학적 정보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 추론 능력. 이미 알고 있는 판단으로부터 나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 판단으로 새로운 판단을 하는 거지. 이끌어내는 사고작용. 어려운 거 아니고 다시 추론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판단으로부터 내가 생각을 해서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 사고작용, 생각하는 힘, 사고력 이런 게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은 뭐야? 듣말스, 수학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그런 활동을 토대로 결국에는 수학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또 전달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의 영역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능력까지 받고 다섯 번째 수행 평가. 얘는 집필 평가였어요. 수행 평가는 뭐예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에는 학습자들에 대한 어떤 학습 과제의 어떤 그 수행 과정, 학습 과제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수행 과정, 얼마나 잘 수행을 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 그리고 결과를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 관찰한 걸 토대로 전문적으로 평가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수행평가 뭐야? 학생들이 결국에는 학업에서 결국에는 수행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 수행 과정 그리고 그거의 결과 그걸 토대로 선생님들이 측정하잖아. 그 결과를 이제 선생님들이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관찰을 해서 결국에는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이제 수행평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생들의 자료에서 학생들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수학에 대한 어떤 지식, 이해, 응용 능력, 이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성향이 있었어. 수학적 성향 평가. 우리가 보통 성향을 평가하니 근데 안 하지? 그래서 그냥 비어있어. 아무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의 데피니션. 학생의 데이터에는 결국에는 지식, 이해, 그 다음에 응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향이었어. 이걸 토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토대로 추론하는 과정이거든요. 평가에 대한 정의가. 성향 평가는 그냥 성향을 평가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우리가 일단 그 문제 해결력 봤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뭐야? 수학에 대해서 듣말 쓰기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듣고 말하는 그런 활동들을 토대로 결국은 수학적인 정보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의사소통 능력이고 추론 능력은 뭐야? 이미 알고 있는, 알고 있는 판단으로부터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 과정, 사고 작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뭐냐? 평가자가 학습자들에 대한 어떤 수행 결과, 수행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